자, 오늘 12월 6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이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닌가, 뭐 더 밀리는 거 아닌가, 바닥이 있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시황을 쫙 돌아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돌아봤는데 대부분 미국의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늘 제가 장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서비스 PMI 지표가 시장 컨센보다 높게 나오니까, PMI 지표가 시장 컨센보다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호황이란 얘기죠. 호황이란 얘기는 시장에서 서비스가 호황이란 얘기는 물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속도가 늦춰지지 않는 거 아니냐, 파월 얘기처럼. 혹은 올해 12월엔 늦춰지지만 내년 2월에 급하게 또 이제 올리는 거 아니냐. 내년 2월에 저는 개인적으로 25bp 보고 있는데 뭐 50bp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제 내용의 마감 시황들이 줄을 이루는 걸 보면서 참 니들도 오늘 할 말이 없구나, 분석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대부분 마감 시황 다른 사람들 쓴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눌렀다 치면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세계 주요 시장을 보면은 오늘 글쎄요, 중국 상해는 상승을 했고 항생은 좀 빠졌네요. 0.58% 정도 빠졌는데 대만이 좀 많이 빠졌네요. 1.68%. 근데 대만은 어제 올랐잖아요. 어제 그렇게 별로 빠진 것 같지는 빠진 기억이 아니고, 항생도 어제 제 기억으로는 올랐던 걸로 기억나고, 니케이도 어제 올랐고 오늘도 올랐어요. 니케이도 어제 0.15% 조금 올랐는데 오늘도 마저 올랐고, 좀 우리만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보면은 오늘 환율이 급하게 텄는데, 환율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되면은 뭐가 먼저 움직이게 되냐면 미국 달러 지수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별로 움직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내가 이 달러를 갖고 있었을 때, 미국의 달러를 갖고 있었을 때 이걸 은행에 넣어놨을 때 그 예금을, 이자를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달러 지수가 먼저 튀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튀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튄 게 아니에요. 환율이 1% 넘게 올라갔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보면은 다른 이제 나라의 환율들도 쭉 보면은 보면 거의 안 움직였어요. 우리나라만 좀 움직였어요. 제가 보기엔 수급적인 움직임인 것 같아요.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했고, 그럼 쭉 내려가서 아시아를 좀 보게. 쭉 내려가서 어디를 볼까요? 위안화가 어디 갔나, 위안화. 위안화가 제가 아까 약간 0.2%인가 이 정도 상승을 봤었는데, 돌려면서 보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유로 있네요. 위안화 0.4% 상승. 우리나라 1% 넘게 상승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다른 데는 지금 크게 상승한 게 없고, 좀 우리나라만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러면은 글로벌 리스크다라고 하면은 다 튀어야 되고, 둘째는 유럽 시장 볼게요. 유럽 시장 지금 열렸는데 뭐 혼조 정도예요. 지금 독일 0.09% 상승, 영국 0.12% 하락, 프랑스 0.09% 상승, 유로스톡스 0.09% 상승, 뭐 상승 하락 정도 혼조 양상이고, 미국 달러 지수 선물 한번 볼게요. 현재 시간 약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마감 시황을 보면은 미국 달러의 그 공포, 미국 금리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눌렀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누릅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미국 문제가 아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의 뉴스를 볼게요. 우리나라 이슈는 역시 금투세 남아 있고 파업 문제 남아 있는데, 일단은 금투세를 보면은 이게 글쎄요, 연말까지 이슈가 이어질지 그 전에 합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당장 금리 때문에 움직일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파업 리스크는 사실 제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리스크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진짜 몇 달짜리 장기화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건 풀릴 문제고, 풀리면은 주가를 지금까지 끌어내렸던 걸 상승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글로벌 문제도 아니고 우리 시장 문제는 단기 악재 정도지만은 큰 문제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겁먹을 시장이 아니거든요.
겁먹을 시장이면은 지난번처럼 언제 겁을 먹었어야 되냐? 우리 지금 엔화가 막 150엔까지 갔을 때, 그때는 후덜후덜 하는 시장이죠. 152엔 가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시황 말씀드리면서 152엔 가니까 BOJ에서 막 달러 막 던져가지고 끌어내리고 막 이랬던 거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좀 겁먹을 수 있는 시장이죠. 근데 지금 환율이 엔화 같은 경우에 지금 136엔 정도예요. 136엔. 그럼 별로 뭐 지금 136엔 6.3엔이기 때문에 별로 뭐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처럼 110엔 110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락은 결국은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면은 결국 오늘은 우리 시장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관들이 그 기관에서 저 어젠가 뉴스를 봤는데 증권사에 있는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대부분 잘린대요. 돈이 안 되니까 지금 증권사가 조금 자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을 증권사에서 인수한 게 많고 작년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올해는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증권사 직원들 자른단 말이죠.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사람들이 그 포트폴리오 이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연성성 있게 하면 좋은데 그걸 내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전임자가 포트폴리오 마음에 안 들면은 내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기관 물량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보면 외인들은 여유 있어요. 오늘도 지금 1000억도 매도를 안 했어요. 코스피에서 990억, 코스닥에서 660억. 지금 매수한 거에 비하면 외국인들은 거의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기관들만 지금 급해요. 보시면 거의 포지션이 외인을 따라가려고 기관이 통상 기관이 따라가거든요. 외인이 장초에 급하게 던지니까 기관이 쭉 따라오는데 의외로 마지막에는 기관이 외인보다 더 던져요.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피도 볼까요? 코스피도 장초에 외인이 급하게 던집니다. 장초에는 기관이 좀 샀다가 이게 아닌갑다. 외인이 던지네. 쭉 따라 던지는데 결국은 외인은 나중에는 던진 거를 낙폭을 줄어들이고 오히려 기관만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걸 보면서 기관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외인들은 지금 주수급 주체인 외인들은 멀쩡한데 기관들 마음만 지금 급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오늘 하루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수급적인 문제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수급적인 문제고 종목이 문제가 있고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황이나 자꾸 뉴스 보면은 자꾸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난주인가 장 좋을 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언제 이제 장이 좋았죠? 며칠 안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고점 2,500 터치할 때 이날이네요. 한 목요일쯤 그런 말씀 드렸죠. 수요일 목요일 장 오를 때 장 오른다고 좋아할 거 아니다. 곧 있으면은 장 조정 주면은 분명히 또 중국발 이야기, 미국발 이야기들 나오면서 뉴스들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상황 아니다. 예상 범위 내의 조정이다. 글로벌한 리스크가 지금 발생한 건 아니다. 우리나라만 빠져야 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런 저가를 이용해서 종목을 담아가는 게 괜찮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고점에 있는 종목도 오늘 정보 상담하는데 이거를 누가 사셨더라고요. 인디F 보면은 175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손실폭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작년부터 혹은 올해 초부터 주식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막 70% 60% 손실 나신 분들 많이 있다가 지금 손실폭이 한 40% 50% 정도 줄어드는 지금 그런 구간에 있거든요. 계좌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계속 급등주에 따라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낙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 하루 변동성만 보시면 그래서 인디F다. 그러면 오늘 플러스 11%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9 거의 2%까지 갔으니까 하루 변동폭이 13% 14%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불안한데 종목까지 불안하면 우리 심리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들 조금 바닥권에서 있고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모아가면 반드시 수익이 되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계좌를 보시면서 흔들릴 필요 없다. 시장 이슈가 지금
뭐 안 좋은 뉴스들, 미국 금리 이거 하루 종일 그 뉴스 나오더라고요. PMI 지표가 높게 나와서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시장에 하락이 있는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 나오는데 지금 글로벌 지수가 다 멀쩡한데 유럽 지수 보시면은 대충 봐도 뭐 빨간색 좀 있고 파란색 좀 있고 혼조잖아요. 혼조 정도 양상이고 미국 선물 지수가 그렇다고 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 환율이 우리나라만 튀었지 사실은 딴 데는 튄 게 없고 냉정하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저기 외국인과 개인 간의 주도권 싸움이 우리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외국인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시장을 흔드는 것 같아요. 약간의 수급으로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흔드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 종목 중에 예를 들면은 현도 같은 경우 진짜 어려운 구간들도 많았는데 한번 올렸다가 한번 털어내고 쌍바닥 찍고 나서 전저점에서 지지를 주고 바로 끌어올리잖아요. 이런 것도 바로 올라가지 않고 올렸다가 한번 여기서 부시죠. 부신 자리 나오고 그 다음부터 덜덜덜덜 올라가요. 이런 부시는 자리들을 나온 다음에 끌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더 부시는 자리 나오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지는 자리 나온다고 겁내서 쫄고 비중 축소하고 이러면은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겁낼 장이 아닌데 과도하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우려입니다. 심리는 지금 부서질 때가 아닙니다. 외인들의 손에 농락을 당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오히려 지난번 진짜 엔화가 152엔 갔을 때 그때가 무서운 장이다. 지금 무서운 장이 아니다.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